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황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다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 푸는데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이제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강의를 제작을 해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원,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 많이 배워봤고, 또 수학상 여러 번 공부를 했죠. 그쵸? 그래서 1단원은 아마 조금 쉽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원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쌤은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자, 이 도대체 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뭐 때문에 요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뒤에 이제 뭐 인수분해라든지 여러 가지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x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혹은 y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그쵸?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에서 때에 따라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뭐 y에 대한 뭐 어떤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식을 정리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은 뭐였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름차순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차수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걸로 올라가면서 식을 정리해 주는 걸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특히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그쵸?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인수분해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새로이 배우게 되는 곱셈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이 곱셈 공식들, 이것도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우리 요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건 식이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의 제곱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3ab의 제곱,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원래 요거 이제 이야기할 때 괄호 열고 뭐 복호 동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 일단 좀 중요하겠죠, 그쵸? 자, 이 세제곱 공식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런 거 있어요. 자, 얘는 전개를 해주면은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쵸? 자, 근데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곱셈 공식으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반대로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공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쵸? 이거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뭐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세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있습니다. 자, 요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공식 좀 중요하겠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공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자이스토리 10쪽에 보시면은 곱셈 공식 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 자이스토리에 나와 있는 나머지 공식들 다 중요한데 특히 많이 쓰는 공식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지? A는 BQ 플러스 R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볼 거예요. 뭐 다항식 fx를 뭐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고 몫이 얼마고 이런 말을 준단 말이야. 자,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서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 표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어요. 요거 잘 활용을 하면은 또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이 B와 Q의 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다항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숫자의 나누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나누기를 배웠을 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13 나누기 3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을 얼마? 3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4, 3, 12 이렇게 해놓고 1 남으니까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 3이라는 숫자, 이 나누는 숫자 3과 나머지 1의 이 관계를 보시면은 나머지가 저 나누는 숫자 3보다 커지면 안 됐어요. 그쵸? 만약에 나머지가 더 크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잘못한 거다. 그치? 그래서 하나 더 한 번 더 나누기를 해준다거나 해서 여러분이 숫자를 좀 다르게 몫을 다르게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나눌 거예요. 자, 다항식을 나눌 때 지금 여기 B와 이게 B가 나누는 식이고 Q가 이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B의 차수와 Q의 차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B의 차수가 항상 더 커야 한다라고 하는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문제 풀 때 역시 중요하게 활용이 되죠. 뭐 2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최대 1차식일 것이다. 뭐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최대 2차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다항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내림차순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곱셈 공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게 되는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거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또 인수분해 이것도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 이거 우리 숫자 나누기 하듯이 나누기 하고 나눗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이 차수에 대한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거는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에 대해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등식이 성립하면 우리가 그것을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x에 관한 항등식이다. 혹은 뭐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문자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다. 뭐 이런 식들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뭐를 넣던지 간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얘는 x에 대한 어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했으면 x가 뭐다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기가 쉬울까?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 x에다가 뭘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가 얼마다 이런 걸 정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런 식에서 항등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라든지 혹은 상수항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그럼 찾을 때 그 모르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미정계수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미정계수법의 첫 번째 방법은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도대체 수치대입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문자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할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수치를 대입을 해서 모르는 미지수,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1, x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x의 x-1 더하기 x의 x 플러스 1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 전개를 할 수도 있겠어요.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x의 자리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좀 찾기가 쉬워지는 이런 문제들. 자, 이게 바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개수비교법은 뭐냐? 개수비교법은 좀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가 뭐 2x 플러스 3이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는 얼마? 2고 b는 3이다. 직접 어떻게 하는 거야? 1차식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교법은 사실 이게 딱히 뭐 우리가 방법을 배우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이게 중학교 때도 이 정도는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수치대입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수치대입법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x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계산하는데 식을 풀어내는데 좀 유리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더라?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자, 어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만약에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몫이 얼마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r이다 존재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f의 알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x자리에 뭐를 대입을 한 거다? 알파를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q 알파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되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니까 q 알파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항상 이게 뭐만 r만 이렇게 남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다항식의 알파를 대입한 요 값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얘를 나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요거 문제 풀 때 식 이렇게 두는 거 되게 중요해요. 쌤이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했죠? 다항식 A를 뭐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거를 A는 BQ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쵸? 지금도 딱 그 모양인 거야.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항등식을 사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fx는 x-알파의 qx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게 뭐냐면 f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이 x-알파의 qx를 곱한 거에 나머지 r 더한 거랑 같다 이 말이야.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x 자리에 뭐를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중에 적당한 값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나머지 r이 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 우리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다항식 fx에서 f 알파가 0이면 fx는 반드시 x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때 인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사실 그 숫자에서는 약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어떤 식이다 이런 말인 거야.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다항식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 이 말은 우리 fx를 예를 들어서 x-알파에 알파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몫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 r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f 알파 이렇게 했더니 그럼 x 자리에 알파를 넣었죠. 그쵸? 그러면 r만 남을 건데 이게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그 말은 나머지가 0이니까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졌다. x-알파로 나누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 x-알파가 이 fx의 뭐다? 인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뒤에 인수분해할 때 좀 활용이 되죠. 왜 우리 인수분해할 때 x에다가 적당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0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죠. 지금 이제 조립제법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데 바로 이 인수정리의 기본 개념이 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립제법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뭐예요? 그 다항식 나누기 하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제약 조건이 따르죠. 어떤 제약 조건이 따르냐면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눌 때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조립제법 같은 경우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면 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우리가 x-1로 나누어 봅시다. 자, 그때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계수들을 쭉 써주죠. 높은 차수에서부터. 그래서 최고차항이 x의 세제곱이니까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크게 니은자 같은 이런 기호를 쓰고 우리 여기에 x-1로 나누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야.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1을 니은자 옆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해주더라? 3을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죠. 그래서 얘가 얼마? 3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1과 3을 곱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3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죠? 더하죠. 마이너스 2랑 3을 더해서 내립니다. 자, 그럼 얼마? 1이 되겠습니다. 그치? 1. 자, 그리고 이 1을 또 앞에 있는 1이랑 곱해서 올립니다. 올려버리면은 얼마가 되지? 1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또 어떻게 해요? 더합니다. 그쵸? 더해서 내리면은 얼마?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2를 다시 앞에 1과 곱해서 올리죠. 그쵸? 그럼 올려버리면은 얼마? 또 2가 되겠고. 그러면은 그 2를 이제 두 개 더해서 내립니다. 그럼 얼마 되죠? 6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다항식 fx를 즉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뭘로? x-1로 나누면은 그때 그 몫이 뭐가 된다? 여기 밑에 있는 요 3, 1, 2 요 개수를 좀 활용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거부터 상수항 2, 그 다음에 1차항 1, 3은 2차항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3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여기에 남아있는 나머지 요걸 잘 봐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 되겠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면 나머지가 진짜 6이 맞는지 좀 궁금하잖아. 그치? 그럼 F에 1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봐요. 원래식에. 그러면 3-2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잘 구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나눌 때 반드시 x-알파 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나눠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1차식 중에서 그 1차식의 개수가 1인 애들로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요게 좀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요거 말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fx를 뭐 ax 플러스 b에 요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요 a를 좀 묶어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몫은 a분의 1의 qx 플러스 r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다항식 fx를 있잖아요. 어떻게 x 플러스 a분의 b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이 a분의 1의 qx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목 qx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것도 쌤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피자가 13판이 있습니다. 자, 2명씩 나누어서 먹을 거예요, 피자를. 그러면은 한 사람당 몇 판씩? 6판씩 먹고, 너무 많이 먹나? 하여튼 6판씩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한 판이 남죠. 그쵸? 자, 근데 사람이 몇 명? 2명에서 4명으로 불었어요. 2배 불었어. 그러면은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피자가 아까 6판씩 가져갔는데 3판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줄어든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인원수가 줄어들면 나한테 돌아오는 몫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앞에 a가 곱해져 있음으로 해서 몫이 a분의 1이 됐잖아요. 그쵸? 요 앞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서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마 B단계에 요거 문제 요런 문제들이 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A, B에 있는 거 자이스토리 A, B에 있는 요 문제들을 한번 쫙 풀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선 오늘은 개념 설명은 요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모르는 문제들 지금 개별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거 쌤이 빠르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쌤이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숙제 미루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 강의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 저렇게 풀었어 라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풀어보면은 아마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보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